주먹 황제, 10년 무패 헤비급 챔피언, 60억 분의 1의 사나이. 그는 전설인가 거품인가? 효도르가 UFC로 넘어온 이후 3연패를 하면서 효도르는 거품이다라는 의견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실 효도르의 실력에 대한 의심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2000년 효도르가 일본 격투기 무대인 링즈에 데뷔했을 때부터 그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는데 바로 그라운드 능력. 효도르는 히카르도 아로나를 만나 타격에서는 우위를 점했지만 그라운드에서 밀리면서 승부를 내지 못했는데 이 경기에서 효도르는 판정승을 거두면서 승리를 쟁취했고 경기를 본 사람들은 편파 판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지만 아무튼 효도르는 챔피언으로 가기 위한 일보 전진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효도르의 연승 행진에 찬물을 끼얹는 결투, 코사카 츠요시와의 대결에서 팔꿈치 타격을 맞고 극심한 출혈로 인해 닥터 스탑에 의한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링즈에서는 팔꿈치 패드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팔꿈치 공격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츠요시는 팔꿈치 아이템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 위반에 해당되었었죠. 그래서 사실 대중들은 이것을 효도르의 공식적인 패배라고 인정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효도르는 상처로 인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없었고 결국 챔피언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려버리게 됩니다. 효도르의 섬세하고 예민한 아기 피부. 이것도 효도르의 약점이라면 약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 어쨌든 그 이후 효도르는 연승을 거듭하면서 링즈 무대에서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링즈 해체 이후 사람들에게 효도르를 각인시킨 전설의 무대 프라이드로 진출하게 된 효도르는 적수가 없는 무적 포스를 뽐내며 최강의 자리에 군림하게 되는데 여기서 효도르는 너무 양악만 해서 전적을 쌓았다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효도르는 전설의 파이터 노게이라를 2차례 격파하면서 60억 분의 1의 사나이라는 엄청난 칭호를 얻게 되었는데 효도르가 프라이드에서 격파한 네임드는 당시 크로캅, 노게이라, 마크 콜먼, 마크 헌트, 세미 슐트, 히스 헤링 등이 있었지만 타이틀 방어전을 하면서 주로 강자와 싸워서 챔피언 자리를 지켰다기보다는 주로 급이 떨어지는 선수들을 양악하고 나서 한 번씩 네임드를 격파해서 챔피언 자리를 유지했다는 것과 당시 프라이드는 넘버링 토너먼트, 남재 무사도 같은 대회를 열어 경기 수가 UFC보다는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떡밥 매치의 수가 많았던 것도 비단 효도르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전적 뻥튀기를 하는데 큰 효과를 본 것도 있었다라는 것이 효도르 거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요 근거입니다. 프라이드와는 별개로 당시의 UFC 탑 클래스였던 선수들 중에서 효도르는 전부 싸워보지는 못했고 그중 절반 정도와 싸웠는데 UFC에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11명의 헤비급 챔피언이 있었는데요. 이 중 4명이 효도르와 겨뤘고 효도르는 이 전투에서 전부 승리하게 됩니다. 전성기가 한참 지날 대로 지난 마크 콜먼을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UFC 초대 챔피언인 마크 콜먼까지 더하면 5명의 UFC 챔피언과 7번 싸워서 모두 이긴 것인데요. 챔피언팀 실비아는 허리 부상으로 인해 전성기 폼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고 마크 콜먼은 챔피언 타이틀을 잃어버린 지 7년이나 지난 후였다는 것을 언급하며 효도르의 네임드 격파를 깎아내리기도 하지만 프라이드와 UFC 출신을 통틀어 효도르가 이긴 네임드급 중에서 대중들이 인정하는 싸움은 노게이라 크로캅 알롭스키 대전 정도인데 효도르가 10년 동안 챔피언 타이틀을 지키며 상대한 적들을 살펴보면 강자 위주로 매치를 한 앤더슨 실바나 알도, 존 존스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급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도르 거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주요 근거는 바로 효도르가 UFC 무대를 피했다는 것인데 절대 강자로 추앙받던 효도르가 프라이드가 망한 후에 1위 단체인 UFC로 가지 않아서 효도르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었는데요. 2009년 이후 혜성처럼 등장한 UFC 헤비급 신성 4인방과 함께 당시 헤비급 무대는 피 터지는 경쟁이 시작되었을 때인데 바로 효도르가 이를 피했다는 것. 이후 효도르가 UFC 무대로 뛰어들었을 때 프라이드 시절처럼 무적 포스를 뽐냈다면
한낱 음모설에 불과했겠지만 3연패를 하면서 효도르의 몰락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게 됩니다. 효도르의 3연패를 두고 혹자는 효도르는 타고난 유연성과 핸드스피드로 먹고 사는 선수인데 나이가 먹을수록 신체 능력 중 가장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유연성과 스피드이므로 이것이 효도르에게는 치명적이다. 사람마다 신체의 전성기는 다르다. 효도르는 최강의 파이터가 맞다.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럼 프라이드에서 비슷한 나이인 마크 헌트를 꺾었는데 마크 헌트는 비교적 길게 UFC에서도 활약하지 않았냐. 댄 앤더슨 배우등도 효도르와 비슷한 나이인데 UFC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지 않았냐. 그냥 효도르는 프라이드에서 양악하면서 매스컴의 영웅 만들기의 결과로 탄생한 격투가일 뿐이다 라고 반박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효도르는 최강 파이터는 맞다. 하지만 폐쇄적인 훈련 방식을 고집했고 격투기 분야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도태된 과거의 영웅이다 라는 의견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UFC에서 3연패 이후 결국 효도르는 UFC에서 실패라는 낙인이 찍힌 채 다시 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효도르는 떡밥 매치로 승률을 쌓은 것이다라는 의견이 급탄력을 받게 되고 효도르바와 효도르 거품설 주장러들의 극심한 의견 대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효도르가 한창 날리던 시기에 분위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이후에 효도르를 기록으로만 접했다면 나 역시도 효도르를 거품이라 치부했을지도 모르겠다. 다른 스포츠 분야인 축구를 예로 들자면 마라도나나 펠레의 기록을 살펴보면 화려한 스탯에 당시에 한따까리 했던 형님들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내가 그때 직접 피부로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시에 어느 정도의 포스였는지 정확히 가늠이 가지는 않는다. 이 형님들은 분명 레전드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다만 엄청난 기록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 뭔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임팩트란 게 있다고나 할까? 이런 거는 그 당시 분위기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알 수 없는 임팩트란 게 떡밥 매치 양악을 한 것이 일조했지 않았냐라고 묻는다면 개인적으로는 마땅히 할 말이 없긴 하다. 세월이 지나고 효도르의 기록을 살펴보니 효도르가 양악을 해서 전적을 쌓은 부분이 있다는 것에 공감이 가기도 하는데 근데 당시 효도르의 경기를 보고 이 형님에 대한 포스를 직접 겪어서인지 침착함을 유지한 무표정으로 미친 듯한 연속 타격기에 이어 테이크다운 콤보에 내리찍는 파운딩을 본 나로서는 절대 안 질 것 같은 무시무시한 포스를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효도르가 UFC에서 처참하게 깨졌을 때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공식적인 결투에서 효도르가 양악을 했다는 의견에 딱히 부정을 하지 못하면서도 그 당시의 포스를 잊지 못해서인지 개인적으로는 효도르는 전설이라 생각한다. 학창시절 추억 보정이 들어가서인지는 모르겠다.